저번 때 이제 오늘 보려고 했던 게 대여금 사건 중에 지금 자료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로 보면 볼 수는 있어.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로 지금 보면 되는데 거기에 선불금 사건이라는 게 하나 있어. 자주 요새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신문에서 혹시 그런 거 기사 봤는지 모르겠는데 티켓다방 뭐 등등 해가지고 미리 빚을 갖다가 지고 있는 또는 뭔가 돈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 돈을 먼저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시킨다랄까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 어떤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 그래서 돈을 미리 끌어서 쓰고 사실은 이제 뭔가 돈이 그렇게 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모여지나 봐. 그래서 결국은 계속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막 일종의 팔려가는 느낌 비슷한 게 악화돼서 막 더 밑에 더 열악한 데로 계속 팔려가고 빚은 빚대로 더 누적되고 막 그런 거야. 티켓 다방 뭐 선불금 이런 상황을 보면. 근데 이제 요새 약간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계도됐달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당 여성들도 만만하게 이제 안 하고 대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곧잘 신문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항을 하냐면 주로 그 경우에는 그 포주나 업주들이 왜 돈 안 내느냐고 그 줬던 돈 안 내놓느냐고 하는 경우에 직접 자기네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출되는 건 싫어해. 그러니까 뭐 계속 확보는 해놓고 있고 가서 네가 빨리 벌어서 갚으라고 재촉은 하고 어디 도망 못 가게 감금하고 막 이런 식의 행위는 하지만 소송까지 내면서 돈 갚으라고는 안 그래 보통은. 그런데 그것을 약간 합법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불로 앞에 선 지급했다는 의미지 선지불 선불. 결국은 대여금이지 대여금을 선불로 한 거지. 불자가 이런 불자인지 모르겠는데 지워야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불금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대여금 사건인데 그 업자들이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을 내는 경우는 드물어. 그렇지만 요새 이제 그것을 나중에라도 이제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공증을 받거나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 그럼 저번 때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집행증서라고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즉 조문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가 작성이 돼. 공증사무소 가서. 그러면 여기에 무슨 차용증, 소비대차 계약 이 내용이 담기면서 이거 내가 변제기 이후에 안 갚으면 강제 집행을 받아도 좋다라는 승낙 문구가 여기 기재되고 사인이 돼. 그래서 공증인이 이렇게 집행증서를 만들어주면 이 집행증서는 좋은 의미에서는 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되는 거야. 아주 좋은 제도로서는. 근데 그런 것을 주로 개인의 순수 일반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주로 누가 이것을 많이 이용하냐면 사채업자성 그 제2금융권, 캐피탈 이런 데서 돈 대부하면서 나중에 안 갚으면 강제 집행하려고 이런 것을 자주 작성해. 많이 작성해. 그걸 여러 대출 해주면서 막 몇십 건, 몇백 건씩 이게 작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요 선불금 사건 등에 있어서는 이제 집단적인 뭐 이렇게 대량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요 업자, 포주들이 이 돈을 나중에 확보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거나 집행증서를 작성을 해. 공증인 사무소 가서. 그러면 이제 이 집행증서의 특징은 다른 어떤 분쟁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독촉 절차를 이용한 간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지급 명령을 받는다든지 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강제 집행을 가야 되고, 그래서 집행권한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든지 확정된 지급 명령이라든지가 있어야 집행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그게 처음부터 예정해서 집행을 받아도 좋다라고 그 채무자가 빌려간 사람이 승낙했다. 공증인 앞에 가서 승낙했다. 근데 그 승낙이라는 게 돈 빌리는 사람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엉겹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돈 빌리면서 그런 거 따지면 그 제대로 먹히겠어? 주로 그리고 이건 어떻게 또 작성되냐면 대리인에 의해서 작성이 돼서 이제 서로 가서 이것을 채권자 채무자가 가서 작성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대리가 가능해. 그런 것을 작성하는 게. 더더욱 어떤 대리가 가능하냐면 민법 총칙에서 배운 쌍방 대리가 가능해.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채권자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무자한테 빌려가니까 의임장, 인감 이런 거 인감 증명서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러면 엉겹길에 서류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럼 인감 증명서 이런 걸 갖다 줘. 그러면 이 빌린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찬찬히 따질 경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캐피탈 회사 같은데 인감 증명서 갖다 주면 이 캐피탈 회사 직원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그 본인들의 인감 증명서 가지고 가서 이것을 갖다가 집행증서를 만드는 것을 대리해서 의인받아서 쌍방 두 개를 다 자기가, 하나는 자기네 측면에서, 채권자 측면에서, 그 다음에 보통에 우리가 상정할 땐 그 두 개가 대립되는 당사자를 어떻게 동일인이 한다라는 개념이 보통은 인정 안 되는데, 이건 쌍방 대리가 인정이 돼.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의임장에 의해서 의임 받아가지고 인감증명 등 이미 다 서류 받아놨던 거를 가지고 여기 가서 공증사무소 가서 이게 작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집행증서가 작성이 돼. 근데 요 선불금, 아까 말한 그 티켓다방 일종의 나중에 이제 윤락행위까지 해. 처음에는 커피만 팔다가 티켓다방이라는 게 그 일반적인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커피 티켓을 가지고 가면 이제 그에서 윤락행위까지도 한다, 그런 데서 발전한 거야. 근데 그 업자들이 이렇게 집행증서까지도 만들어놔. 집행증서까지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직접 이렇게 법원에 가가지고 선불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자기네들도 좀 그렇게 나서면서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는 게 이런 집행증서를 만들어놔. 그래서 이제 이 채무자한테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기미가 되면 강제 집행을 들어가. 강제 집행. 이걸 갖고 그대로 집행권한이 돼서 강제 집행이 들어가.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이 들어가면 이제 이 재산이 있으면 이게 집행이 되는데, 지금 하나 올려놓은 사건은 요 여자들, 그 채무자들이 요 단계에서 청구 이의소라는 강제 집행 단계에서 청구 이의소라는 강제 집행 단계에서의 자신의 대항 카드를 내세우는 거야. 지금 강제 집행이 들어왔어. 꼭 집행증서에 따른 강제 집행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청구 이의소는 판결이든 뭐든 강제 집행 들어올 때 이 채무자 입장에서 내가 그런 빚을 지고 있지 않는데 왜 집행이 들어오느냐라고 따지는 소송이야. 그런데 판결 같은 경우는 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자기가 억울한 점을 하소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언제까지 그런 점을 자기가 막 싸웠었던 게 있었던 거야. 판결을 본다면. 변론 종결시까지 막 싸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감을 하고 내려진 판결이 너 갚아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그런 얘기 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게 기판력의 표준시, 변론 종결시까지 반영된 판결이 한 번 있으니까, 그게 더더욱 확정까지 됐으니까 청구 이의 사유가 펼치는 데 있어서 변론 종결
종전에 지금 확정된 판결에 변론 종결 시 단계까지 펼쳤던 것은 다 반영된 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는 지금 더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질문이 나왔던 게 그거란 말이야. 그게 판결일 때는 청구 이의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44조에 보면은 변론 종결 시 이유 사유 갖고는 왜? 변론 종결 시 이유는 그 판결이 반영된 내용으로서 나온 게 아니잖아. 우리가 판결은 변론 종결 시까지 충분히 서로 싸울 기회를 주고 내려진 결과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물고 늘어지는 것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그 이유 사유를 갖고야 물고 늘어지면 물고 늘어지지 그 판결에 이미 반영됐었을 시점까지 것 갖고는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기판력의 표준시야. 기판력의 시적 범위야. 그런데 지금 이 집행증서는 그런 과정이 이시 작성됐어. 그냥 딸랑 공증사무소 가서 딱 작성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사유가 등장하는 시점에 제한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제한이 없어. 한번 그때 나왔던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유가 집행증서의 경우는 그때 어디서 나왔느냐? 독촉 절차에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그 얘기가 한 번 나왔어. 확정된 지급명령도 잘 봐봐, 상황이. 뭔가 서로 막 변명을 펼쳤던 과정, 이시 확정된 거야? 없은 채 확정된 거야? 없은 채 확정됐으니까 그런 시점의 제한이 없다야. 판결 같은 어떤 제한이 없어. 그제? 그러니까 7조, 6조, 8조 거기 집행법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내가 정확히 지금 조문 모르겠는데 원래 청구 이의 사유로서는 민사집행법 44조의 조문을 보면 변론 종결 시 이유 사유만 갖고 청구 이의를 할 수 있다. 그게 결국 확정 판결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야. 그럼 집행법 57조야? 8조? 58조가 그 다음에 독촉 절차 지급명령. 지금 집행증서가 58조야? 집행증서가 59조야? 지급명령이 58조고 그럼 집행증서가 59조란 말이야. 민사집행법 59조를 보면 민사집행법 58조랑 59조에 보면 한 사망인가에 보면 44조 그 조문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 얘기가 있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저번 때 배운 독촉 절차를 통한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되고 그 집행권원을 갖고 집행이 들어왔을 때 뭔가 문제를 삼으면서 반박을 하고 싶은 거리가 만약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청구 이의소인데 그 사유는 시점의 제한은 없다. 역시 집행증서를 가지고 지금 집행이 들어온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채무자가 뭔가 헐말을 하고 싶은 사유가 있을 때 그 시기적인 제한은 없다야. 근데 확정 판결은 어떻다? 시기적으로 언제 이유 사유만 갖고 할 수 있느냐? 그 변론 종결 시점 이유 사유만 갖고 뭔가 자기 주장상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따져 들어가는데 그 따져 들어가는 사유 자체가 자기 주장상 변론 종결 시점 이전 사유 갖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거냐 아닐 거냐는 그 다음 문제인데 자기 주장상 시점이 판결에 대해서 청구 이의를 할 때는 변론 종결 시점 이전 사유 갖고서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잘 이해해봐. 그럼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돌아와. 이제 청구 이의소를 설명하려고 해서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랑 연결되는 거야. 이게 청구 이의소가 판결의 경우에 그 청구 이의를 할 수 있는 이의 사유는 변론 종결 시점 이후 거 갖고 하는 거지. 그 이전 거는 이미 판결에 반영됐으니까 지금 와서 따지는 건 안 된다. 그렇지만 독촉 절차라든지 지금 집행증서 같은 집행권은 가능하다.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티켓다방 여자들이 거기에 고용된 여자들이 이 업주에 강제 집행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청구 이의를 했어.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작동됐으면 올라가 있는 사건이야.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그 경우를 청구 이의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어. 하급심은 안 받아줬어. 근데 대법원이 찬찬히 살폈어. 이 선불금, 대여금 미리 이제 지급했던 이 대여금에서 뭐를 이제 포착을 한 거야. 대법원에서는. 거기 올라간 거 보면
일단 이게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 그 돈 빌려주게 선불한 거가 어떤 윤락행위 등이 게재되는 것 등에 때문에 돈이 간 거니까 그게 선량한 풍속 민법 103조에 의배된다라고 했어. 그지?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 또 봉창할 문제는 뭐야? 이 여자들도 해당 티켓다방에 속된 말로 팔려간 여자들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른 척 한 건 아닌 거야. 모른 척 한 건 아니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불법 원인으로 이제 선량한 풍속 등에 의배돼서 불법 원인이 게재된 이 돈의 급여인데 그 경우에 이쪽도 불법에 알고 있었다든지 둘 다가 불법에 관여됐을 때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이 경우에는 그쪽 업자들이 뭐 혹시 이제 업자들이 불법 원인으로서 너도 다 알고 한 건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케이스에서 불법 원인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등등으로 대법원에서는 이 티켓다방에 지금 끌려가 있는 여자들의 손을 즉 청구 이의 소송을 청구 이의 소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누가 낸 거야? 채무자가 낸 거지. 강제 집행을 당하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지금 낸 거야. 그래서 그 채무자 강제 집행 그 지금 당하는 채무자의 손을 대법원에서 들어줬어. 하급심에서는 오히려 안 들어줬어. 하급심에서는 안 들어줬는데 그런데 또 하나 그래서 그 지금 사이트에 올라간 게 관련 판례 하나 또 올라가 있어. 보면 관련 판례는 나 하도 전에 올려서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역시 티켓다방인데 그거는 어느 단계 지금 강제 집행 단계가 아니라 그거는 어느 단계에서 냈냐면 집행 이전에 아까 만대로 이런 업자가 적극적으로 돈 달라고는 잘 안 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사실상은 이제 감금당하는 비슷한 내지는 폭행당하면서 돈 갚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 시민적인 요새는 이제 그런 운동 비슷한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여자들이 이제 거꾸로 대받은 거야. 또 거꾸로 대받는 정도가 지금 강제 집행을 당하니까 대받은 거 말고 집행도 당하지 않는데 그냥 대받으려면 어떻게 소송 들어가겠어? 그냥 지금 그 관련 판례로 올려놓은 하급심 판례는 대받았어. 어떻게 대받았어? 자기 돈 빌린 것으로 된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대받으려면 어떤 소송이 나겠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들어갔어. 확인 해소가 들어갔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래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서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채무자가 소송 내는 게 분쟁이 있겠지. 분쟁이 있는데 이게 집행 단계까지 왔을 때 집행 단계에서 대받는 게 못 주겠다고 집행 못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게 민사집행법에 있는 청구 이의의 소야. 그치? 민사집행법 44조 등에 있는. 그런데 이제 이런 집행 단계가 아니라 그냥 단계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채무자 입장에서 치고 들어간 거야. 그것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그래. 그 소장 작성한 과제물에도 누군가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야. 요거는 확인의 이익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채권자는 돈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면 다툴 이익이 있는 거지. 채무가 부존재한다라는 다툴 이익이 있고 해서 이런 소송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티켓다방 여자들이 업자를 상대로 냈던 거야. 역시 이론은 뭐겠어? 선량한 풍속에 의배된 뭐 그런 대여였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네는 이런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그쪽이 반환받을 수가 없지. 불법 원인에 의해서 준 돈은
나중에 돌려받느냐 마느냐 문제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불법 원인 급여로서는 반환받을 수 없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도 할 수가 없고 하니까 나는 채무로부터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부존재 확인 청구를 낸 거야. 부존재 확인 청구.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하급심인데 최근에 나온 하급심 보니까 역시 손을 이 여자들 손을 그러니까 티켓다방 여자들 손을 들어줬어. 그래서 부존재한 것에 승소가 됐어. 그러니까 그럼 판결문이 어떻게 나와? 채무는 부존재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 그치? 부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됐어. 근데 아울러서 이 판결문 보면 이쪽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뭐까지 둘 다 거냐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자기가 빌렸던 돈 정도 면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니네 나쁜 놈들이다. 나를 막 뭐 감금 막 이렇게 감시 막 약간 강요적인 행위를 한 것이 잘못이다 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갔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완벽하게 막 그 의사를 억압해서 한 건 아니고 본인들도 뭐 그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고 스스로 돈을 뭐 버는 방법으로 뭐 모르고 전혀 막 그런 데 가는 거 모르고 간 건 아니니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의 특징은 뭔가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쳐줘서 하는 건지 몰라도 손해배상까지 딱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채무를 지금 면하는 정도의 싸움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갔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안 받아주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대여금과 관련해서 특이한 거야. 대여금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게 결국 이런 사건, 선불금 사건의 그 반사회 질서 위반, 그다음에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불법 원인급여 이런 게 이제 반박의 내용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